네, SBS 사랑방 계속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수다방, 아빠다방 함께 하시죠. 다섯 아이 아빠, 오빠 문혜룡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문혜룡입니다. 아들 셋, 딸 셋, 육아대디 최병준 집사님까지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요. 장마철 가운데 건강하게 또 이 시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또 방학을 맞은 아이도 있고요. 방학이 다가오고 있네요. 네. 우리 둘째 아이는 벌써 방학했습니다. 네, 방학을 하고 집에 왔다 얘기하셨고요. 네. 방학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방학 때도 그렇고요. 뭐 평소도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아이들과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문제로 이제 더욱더 티격티격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이고. 다가왔어요. 친구들하고 PC방 가서 늦게 들어오고. 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넓혀서 중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문 목사님, 이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중독 전문가인지는 주제 괜찮을까요? 네. 제가 뭐 중독 경험은 있으니까 온라인 중독 경험이 PC방 페인 생활을 오래 해봐가지고. 예. 네. 네.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아이가 그 둘째 셋째 아파서 데리고 있는데 계속 심심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맞지. TV 보여주고 뭐 패드 좀 보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 정도 되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너는 중독이야 이렇게 했더니 중독이 뭐야? 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중독이지 뭐. 네. 예, 이게 지금 저희 집의 모습이었는데 네. 아마 아, 그렇죠, 대부분 뭐. 이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네. 중독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 단어만 가지고 음. 심각성이 좀 더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과몰입, 과의존이라는 단어로 바꿨죠. 과몰입, 음. 과의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의 반응도 그렇지만 나 중독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들 하는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다들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가 뭐 중독이긴 하겠어 이런 생각 부모님도 가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가볍게 좀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뭐 당연하죠. 아무래도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네. 그 도파민이 점점 20살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죠. 네. 아, 이제 20살 지나면 도파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로 이제 늘어나는 양이 아, 네. 줄어든다고.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의 어떤 교육, 철학, 어떤 사상들이 게임 속에서 유튜브나 또는 그 속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목사님 이제 중독이라는 단어보다는 과몰입 뭐 이렇게 사용한다 얘기하셨는데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 거기에 과하게 몰입하고 있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아이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거기에 빠져 있어야 그걸 중독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말이 만약에 대개 자녀가 게임을 엄청 잘해서 프로가 돼서 돈 벌어오면 중독자라고 할 거냐? 그럼 우스갯소리를 해요. 네. 돈 벌어오면 이제 프로니까 중독자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돈 못 벌어오니까 중독인 거라고 집에서 손가락질하고 부모가 싫은 정도가 중독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게 단계를 4단계로 정의를 해봤어요. 그냥 사용하는 툴로 도구로 잘 사용하는 사람, 뭐 PPT를 만든다든지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 네. 그냥 뉴스 보고 하는 사람.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쓰는 돈도 쓰고 시간도 많이 뭐 지금 평균 한 4시간을 5시간을 아이들이 핸드폰 뭐 게임을 활용한다는 게 이게 평균치인데 하루 네, 하루. 너댓 시간요. 4-5시간이 기본 평균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쓰고 돈까지 쓰는 아이들.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벌어서 30만 원씩 쓰는 게 보통이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보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프로 선수들만큼 게임을 많이 하는 유저들이 있어요. 나는 게임이 너무 좋아. 그러면 학교 갔다 오고 출근하고 다녀와서 게임머니 현질도 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다음에 또 출근해요. 학교도 가고 숙제도 하고 할 거 다 해. 그러니까 2단계로 보고 이제 1단계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돈이 부족하니까 중고나라나 이런 걸 통해서 사기를 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폐를 끼치는 정도까지 가야 자신과 남에게 폐를 끼치는 정도까지 가야 저는 중독으로 보죠. 네, 중독이라는 단어를 없애게 되면 뭐 내 인생 내 건데 왜 터치하냐?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자유주의 국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경각심은 줘야 되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뭐 항상 20대가 아니고 항상 10대가 아니잖아요. 공부해야 할 시기가 있고 돈 벌어야 할 시기가 있고 애를 낳아야 할 시기가 있고 육아를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중년, 장년, 노년이 돼 갈 건데 생애 주기라는 게 있는데 늘 놀고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게임을 엄청 많이 해봤지만 게임도 피곤해요. 지친다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게임을 하다 보면. 몰라서 그렇지. 네.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 마음대로 안 풀려요. 게임 세계도.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렇죠. 게임도 돈 쓰고 그래서 실컷 해보면 나중에 지겨워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 시점이 온다고요. 그걸 깨달을 때쯤 되면 나이를 20대, 30대, 40대 가 있는데 그때 후회하면 너무 늦잖아요. 몇 년 정도는 해야 그게 좀 깨달아지는 득도가 되네요. 몇 년 정도 아니 뭐 골룸처럼 네. 사람이 싹 바뀌어져 보면 네. 피폐해져 보면 알죠. 문제는 이제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우리 자신의 컨트롤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왜 사랑이라고 합격 쭉 나가다가 절제가 왜 마지막에 나올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느꼈어요.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많은 쾌락과 즐길 것이 많은 시대에 정말 마지막 덕목은 절제구나.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라는 게 절실히 느껴지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절제가 되지 않으니 앞서 4단계를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 1단계에 해당되는 건강해치고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사기를 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2단계 이제 절제력을 상실한 단계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중독이다 볼 수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제 또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중독에 대해서 전에 누가 정의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아까 목사님도 나와 어떤 이웃에게 폐가 되는 행동,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보통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부모 기준이다. 부모가 싫으면 중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기준은 모호한 것 같은데 애들한테 계속 게임하지 마라, 뭐 유튜브 보지 마라 하면 애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왜 내가 기뻐하는 걸 싫어해? 아빠는 왜 내 행복을 막는 사람이야? 그리고 유독 좀 기독교 가정에서 더 이런 거를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어떤 교회 문화를 더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독 행복을 막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은 이 정도로 안 하는데 왠지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나 엄마 아빠는 이게 더 심해. 막 이렇게 하면서 왜 나는 행복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철학이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면서 꼭 하루만 지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얼마나 행복했나. 게임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좋지 않은데 왜 인간은 이렇게만 사는 걸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 어떤 주의냐면 네가 일을 하든 게임하든 행복하면 괜찮은데 네. 너 거기에 중독되어서 네가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행복하지는 않아. 그걸 가르쳐 주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이
행복 사실 우리가 이게 즐거운 행동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이 행동을 통해서 가져올 때 학생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어느 정도 기본 양육을 하고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부모가 게임 중독에서 빠진 사람 봤거든요. 많지. 자기 게임 한다고 애가 뭐 먹는지도 모르고 아. 그냥 애는 늘 음. 사발면 먹고 있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자기가 할 소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웃과 나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더 나아가서 예. 아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 게임 하지 마라고 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게임, 핸드폰, 온라인이라는 문화가 서로에게 좋은 툴이 되어서 삶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너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그렇게 하면 거지 돼, 그렇게 하면 페인이 돼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네네네. 정작 자기는 컨트롤하지 않으면서 그런 어떤 갈등의 관계 구조가 결국은 더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어요. 네네네. 예, 관계도 단절되고 네네네. 부모와 자식 간의 네네네.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또 PC방에 가 있거나 혼자 게임에 빠진 아이들도 보면 네. 거의 대부분 관계성이 안 좋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에서도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고 밤새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할수록 행복하지는 않다. 네. 음. 그래서 그럼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뭐 해요? 그렇지. 심심한데.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해요? 그럼 우리 뭐 해요? 근데 뭐 해요 하니까 특별히 제가 생각한 게 없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더 큰 즐거움, 뭐 예를 들면 그럼 좋은 즐거움 있잖아요. 뭐 운동을 시켜준다든지 함께 그렇지. 놀아준다든지 이런 어떤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체험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애들이 게임하는 건 싫은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뭐 하란 말인가? 왜 내 즐거움을 막냐? 나는 그 입시 지옥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맞지. 이거를 내가 게임으로 좀 풀겠다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냐? 뭐 이렇게 갈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거는 다 했니? 이거를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이 게임으로 인해서 또 유튜브로 인해서 정신이 팔려서 네가 할 기본적인 걸 했니? 소임을 하고 있는 거니? 여기에 조금 무게를 둬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 입장에서는 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로 인해서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하고 있느냐. 말 나온 김에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게 보편적인 교육 방법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팁을 하나 드리면 게임을 좋아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요. 이제 강의를 나가면 세 가지만 하지 마라. 첫째 현질. 그거는 짝퉁을 명품인 줄 알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는 거와 똑같다. 짝퉁인데 네가 현질하는 거다. 두 번째, 혼자 놀지 마라. 같이 노는 아이들은요. 혼자 노는 게 재미없다는 걸 알아요. 그 인터넷 세계에서 허구의 세상이잖아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물론 그 안에 유저라는 상대방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면 이 관계는 더 깊어질 수는 없거든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 속에서 사회성이 발달돼 있는 자녀들은 결국은 조금 놀고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놀았을 때 부모나 형제들이 그만해라고 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고 아까 뭐지 현질하지 말고 혼자 놀지 말고 마지막으로 혼자 놀지 말라는 말은 함께 놀아라고. 그러면 게임을 하더라도 함께 두 명, 뭐 세 롤 명. 같은 걸 해라 뭐 그렇지. 이런 거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쉽게 헤어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시간 잡아먹는 게임은 하지 마라. 끝이 없는 게임. 그러니까 레벨이 만렙이 되면
이제 그만 엔딩 그러니까 막판 대장을 잡으면 끝나야 되잖아. 끝나지가 않는 게임이 지금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끊임없이 어떤 하는 걸 거죠. 말하는 거예요? 그 RPG 게임, MMORPG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네. 다중 멀티. 그냥 쉽게 말하면 기사가 한 명 나와서 괴물을 끊임없이 잡으면서 템을 수집을 하는데 시즌별로 새로운 템이 또 나오는 거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삶을 사는 거네요. 그렇죠. 끝이 없는 거죠. 네. 롤은 한 판 끝나면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전략 게임이니까. 그 판은 끝인데. 그렇지. 바둑, 장기 뭐 이런 것처럼 경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사람들과 함께 어떤 커뮤니케이션 되지만 이거는 MMORPG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현질에서 템만 빵빵하게 최고의 레어 템만 끼고 있으면 모든 괴물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네요. 그럼 끝이 없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 어떤 아이템을 포기하기도 쉽지도 않겠네요. 사람이 싫어하는 것 중에 게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있거든요. 네네. 얻으려고는 안 해요. 네. 저걸 얻으려고 노력은 안 하는데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는 걸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 못 두는 것도 있고 그냥 매너리즘에 젖어드는 거죠. 그 게임 속 매너리즘에. 어쨌든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중독을 막고 자제력, 앞서 목사님께서 절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이 아이들은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거기서 좀 건져내야 할까? 이런 고민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건데 사실 저는 제가 PC방 페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DNA, 생활 DNA가 3, 4대까지 이게 전수가 되어진다고 상담학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하기 전에도 어렴풋이 느꼈어요. 내 피로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도 그렇게 될까 봐 사실 걱정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이제 어떤 교육 철학을 가졌냐면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이 아이들이 놀고 싶은 걸 네가 놀고 싶니? 아마 하기 싫은 것을 해야지 네가 놀고 싶은 것도 놀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줬어요. 네가 게임하고 싶니? 스마트폰 가지고 싶니? 그리고 유튜브 보고 싶니? 1시간 보고 싶니?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대가. 그 대가가 저는 이제 수학, 뭐 영어, 이게 네 일이고 네 노동이고 이 노동과 일을 통해서 네가 놀고 싶은 것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교육 철학으로 교육시킨 게 저는 제 개인적인 교육법에 있어서 아주 주요하게 먹혀들은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 아이들도 이성적으로 아빠가 하는 잔소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게 제 교육법에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심각한 가정들에 대한 거잖아요. 네.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자기 인식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자기 인식.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았고 키워왔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예를 들면 부모님은 돈 번다고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근데 아이에게 신앙교육, 자녀교육 가르치지 않고 용돈 좀 주면서 아빠 이렇게 고생하는데 니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뭐해? 이렇게 되어버리면 바른 교육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신앙교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놀고 그 아이와 함께 웃고 우는 날들을 함께 나간다면 이 아이는 부모의 그 어떤 잔소리에 반응하게 돼 있는데 돈 번다고 열심히 일했지만 사실은 그 부모님은 돈을 버는데 돈 중독자였던 거예요. 일 중독자죠. 뭐 주식에 빠져있으면 주식 중독자고. 그래 살다가 어느 날 자식에게 교육한다 치고니 왜 이렇게 사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 니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채워줘 나가기 시작한다면 어떤 상담을 받든 어떤 교육을 받든 그 부모님이나 자식들은 얼마든지 회복하고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래. 왜냐하면 저는 부모 없이도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5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부모님 계시고 아이 있다면 부모 바뀌고 또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태도를 안에서 보호받는다면 아유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또 3대, 4대 자손들이 빛을 발하는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죠. 그러게요. 일단 부모의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앞서는 그 목사님 말씀과 집사님 앞서 얘기한 얘기가 이어진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것을 하고 게임을 하고 네네네. 싶으면 내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들은 네네.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 두 분 같은 말씀을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보면 사람마다 기준이 또 엄청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너무 높이지 마시고 그렇죠. 그 기준이 예. 이제 접점을 찾아야겠죠. 그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엄마 가지고 있는 기준 다른데 네네. 난 할 거 했어요. 너 어디 할 거 했어?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게요. 오늘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또 방학 때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네, 뭐 꼭 미디어, 뭐 게임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그런 시간들 네. 또 보내게 될 텐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중독에 대한 그 과몰입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먼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갖고 아이들도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학이니까 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아이들하고 뭐 수련회는 뭐 다 하겠지만 좀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꾸준한 시간. 프로그램 같은 걸 좀 어, 많이 네. 마련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국토순례도 이런 것도 좀 아, 계획해갖고 해도 네. 되고 여러 가지 좀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야외에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이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계속 갇혀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교회 안에서 활동은 네. 그렇지만 그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바다방 문혜령 목사님, 최병준 집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